빨리 그만뒀어야 됐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끊임없이 나온 게 중국 얘기예요. 네, 끝없이 계속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예, 그 사실 그 중국이 무슨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중국에서 입장이 나왔죠. 진짜. 예. 사실 한국 보수가 조작한 정치 희극이다. 이런 비판이 환구시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 이렇게 외교적 상황, 그러니까 북한으로 안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나 어떻게 아니 봐야 근데 돼요? 어제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변호사라고 불리는 특히 뭐 차기한 변호사의 그 질의 수준이라는 게 네. 정말 상상 이하더라고요. 그 어떤 그러니까. 거냐면은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중국이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아니 신원식 장관이 그 실장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즉답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보실장이 안보실장.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나오니까 또 구체적으로 물어가는데 그 논거들이 정말로 극우 매체도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가 장난으로 쓸어 올린 글같이 미확인 그 사실들을 열거하는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사업을 철수하고 태양광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붐이 일었는데 이게 결국은 돈 버는 건 중국 기업이라는 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원식 실장이 안보 전문가인데 태양광 돈 버는 건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행간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장사미사 얘기하듯이 얘기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 관계라든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분들은 정말로 걷어 차이는 돌마냥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중국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차기현 변호사가 국내 한 방송사 계열 기업 얘기하면서 최근에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1,000억 원을 투자한 걸 아느냐. 이런 거를 왜 묻는 거예요? 여기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가 다 친중이고 그 어떤 중국과 결탁된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먹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을 향한 발화가 아니라 지지층 결집에 오로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나라와 공동체를 망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세계관의 끝판왕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중국이 뒷배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중국의 뒷배가 있다. 뭐 장인과 관련돼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지금 영주권 관련해서 이민청 같은 거 이제 설립하자라고 법무부 장관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중국과의 결탁이 있다라는 식의 음모론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조차도 뭐 관련해서 중국이 뒷배에 있다라는 식의 정말 끝없는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 이야기의 끝판왕이 지금 뭐냐면 탄핵 세력들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안에서도 좀 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남성 연대의 배인규 대표조차도 지금 화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과 반대되면 다 중국 화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서 내란 그 재판 형사 재판의 부장판사인 지기현 부장판사 강남 8학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을 두고 이름 두고선 그 진영의 세력들이 윤석열 그 대리인단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쌓이고 어떤 얘기합니까? 야 이름이 수상하다. 지시라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구시 이게 수상한 거 아닙니까? 저요? 구시 저요? 이상한 거 아니? 쥐자홍? 장씨도 이상한데. 중국에 살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모두가 진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뭔가 없나요? 결국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견과 반대만 되면 무조건 중국이다, 친중이다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이면서. 내가 보기에 마오타이 많이 마실 것 같아. 아니 그리고 그 고량주 뭐죠? 저 중국의 유명한 술?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 안가에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친중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화교다, 중국이다, 친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심지어 재판소에서 재판관 앞에서 변호사가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중국 얘기를 막 하지만. 소위 그래도 국가를 운영했던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체들이 세상에 한다는 게 외교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각한 채 저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후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어. 난 몰라. 일단 탄핵만 아니면 돼. 이거죠 그냥. 그렇죠. 일단 태도가. 탄핵만 아니면 돼. 근데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정선거 백날 주장해봐야 이게 비상계엄에 응당한 사유냐 아니냐 별거
물건이에요. 의미도 그럼요. 없는 네. 주장을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 다 들어줄 필요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처음에는 듭니다. 이제 고급 용어로 시작했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비군사적 수단을 예. 동시에 이제 적국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첩 역할을 한다는 건데 결국 하이브리드 전의 끝이 결국은 이 저열한 멘트로 종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 외국인의 37%가 중국인이다.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전에 동원될 수 있다라는 네. 추정을 가지고 예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댓글창에 수정방이라고 달립니다. 아 수정방 네. 수정방. 역시 또 집단지성으로. 예, 역시 집단지성으로 감사합니다. 댓글 맞아요. 수정방을 어디서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카더라이긴 한데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그런 맥주류보다는 그런 류의 술을 먹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친중이네. 예, 예. 술을 수정방을 먹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친중이다.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윤 대통령 쪽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근데 단순히 유치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공동체에 아주 큰 상처가 남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적이라고 저희가 지적하는 네. 거잖아요. 여튼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에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과의 외교, 대중 외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예. 부분인데 우리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맞아요. 중국 관계를 망쳐놓는 게 예. 과연 앞으로를 위해서 이게 진보건 보수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지금 이건 진짜 엄단해서 예.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민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중국에서 지금 기업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교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여라도 테러나 이런 거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차기환 변호사가 책임집니까? 이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고 보장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너 한국어냐 이러면서 테러 당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라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해서 이 경우에 따라서 결국에는 협중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럼 그러고 있는 협중은 거죠. 결과적으로 혐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 서로 선을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계속 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아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본인이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 지는 게임인 겁니다. 표피적으로 실제로는 속내는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심을 하고 네. 이러저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더라도 적어도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담화문에 이르기까지 중국이라는 화두를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예.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나중에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벌려놓음으로써 결국 파국적 양국 관계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또 언제까지 들어주어야 하나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여론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치고 네.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